예, 이번에는 로봇과 AI 역인데요. 윤아 씨가 부장님 안녕하세요. 모시고 왔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뭐 로봇의 날인 것 같아요. 로봇 AI는 워낙 뭐 추세있게 가는데 로봇주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엄청나게 강한 흐름들로 두산 로보틱스 상장 모멘텀이 불어오는데요. 뭐 시총 1조 9천억까지 얘기하고 뭐 좋은 얘기는 막 나오는데 뉴스가 좀 몰려서 이렇게 기대감으로 좀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예.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다는 얘기는 예진작에 나왔던 그러니까요. 얘기고 예진작에 나왔고 일단 오늘 이제 기관들의 이제 수요 예측을 들어가니까 이제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많은 증권사에서 이제 상장 전에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특히 좀 강하게 썼죠. 썼고 한 1조 9천억까지 이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공모가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모가보다는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두산 로보틱스가 우리나라 국내에선 1등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는 5위 정도 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그 마켓시어로는 뭐 한 5% 정도 차지하고 5.4%인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아직 적자 기업이고요. 네. 근데 이제 매출은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출로는 1등 기업이죠, 국내에서는. 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투자했다는 이유로 밸류를 지금 굉장히 가격을 높게 받고 있는데 뭐 PSR 뭐 이런 거 따져보면 사실은 뭐 100배가 넘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4조 5천억까지 이제 아까는 이제 그래서 소폭이지만 갔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흑자 요즘 기조로 좀 내는 것 같은데. 예, 그죠? 흑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흑자가 됐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에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게 뭐 삼성의 뒷배가 있기 때문에 만들면 사줄 때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4조 이상, 4조 5천억까지 올라갔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그러면 상장을 하고 나면 더 빨리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있고 네. 레인보우를 따라가든가 아니면 레인보우가 내려오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예. 근데 아마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10월 달에 또 이제 하나 로보틱스가 또 출범을 하고 그러게요. 물론 이제 미국의 여러 이제 로봇 회사들의 주가는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밀리고 있는데 오히려 국내는 지금 로봇 이슈가 굉장히 핫한 이유가 대기업들의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운 좋게 아주 좋은 시기에 상장을 하면서 좀 밸류를 맞아요.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 때문에 최근 들어서 로봇주들이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잖아요. 예. 어떻게 상장 이후로 예. 상장을 기다리면서 상승한 게 끝일지 아니면 이후에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지 좀 전망이 궁금해지거든요. 로봇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중장기로 보면 올라가겠는데 단기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는 좀 꺾이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종료되고 나면 이제 한번 이렇게 막 쫓아가다가 네. 너무 많이 올라왔나?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 한번 주가는 세게 조정을 받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러니까 주 두산이 오늘 상한가를 찍고 풀리면서 네. 다른 종목들은 뭐 10%, 8%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두산 버렸습니다. 상한가 풀렸어요 오늘 종가? 예, 풀렸습니다. 예, 어, 예.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오후에 급락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네. 네, 다른 로봇주들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모멘텀으로 간 게 아니라 남의 힘 때문에 분위기상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신 분들이나 이제 하신 분들이 강성주주가 아니라 그렇죠. 불안한 네, 거죠. 네. 네, 단기 매매를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다라고 네. 보는 게 맞고요. 네. 근데 두산이 꺾이니까 바로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이익 실현 해버리는 거죠. 오늘 아침에 사신 분들도 너보다 내가 1분 먼저 판다. 그렇죠. 네. 예, 뭐 3, 4%, 5%, 6% 예. 이렇게 드셨을 테니까 얼른 팔려고 하는 그런 심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니까 더 파는. 오늘 아마 그래서 손해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변동성은 굉장히 커지지만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된 산업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으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 네. 또 이제 기관들의 수요 예측이 끝나고 또 공모가가 이제 뭐 청약이 다음 주에 또 들어가고 공모가 이제 밴드가 정해지고 하고 나면 가격이 정해지고 나면 또 한 번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약이 많이 됐다 그러면 또 다른 종목들이 또 같이 올라갈 거고. 아,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벤트 드리븐이 좀 더 남아 있다.
예, 그래서 상장 후에는 오히려 다른 로봇주들도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오히려 한번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일부 이익 실현하시는 것도 정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대표적으로 정책인데요. 11월에 지능형 로봇법이 시행되는군요. 지능형 로봇법이란 무엇을 담고 있으며 관련된 이슈는 어떤 건가요, 로봇주 가운데? 특히 이제 이게 지능형 로봇법이라는 게 지금 보면 그 협동 로봇도 이게 로봇을 약간 위험한 기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 예, 자체가 예. 그동안은 옆에서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약간 좀 불법처럼 돼 있었습니다. 아, 안전규정상 로봇 안만 옆에서 일하는 안전규정상. 근데 협동 로봇이라는 거는 네. 사람이랑 같이 일할 수 있다. 좁은 공간에 협소한 공간에서 같이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법 때문에 걸려서 실제로 설치를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규제는 완화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움직이는 로봇들이죠. 이제 운송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로봇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인도에서 같이 다닐 수 있는 것까지는 되어 있지만 여전히 속도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제가 볼 때 빨리 풀리긴 좀 어렵지 않겠나. 여전히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좀 되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차츰차츰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협동 로봇 쪽은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 이제 물류 로봇이라든지 이제 그러니까 물류 로봇은 뭐 여기 안에서만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배달 로봇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에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이제 탄력을 많이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이 계속 걸려 있는 게 맞죠. 자율주행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주행도 빨리빨리 안 되는 것처럼 네. 이쪽은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잘 못 믿는 거죠. 만에 하나 사람이 다치면 법적으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로봇 관련주 모멘텀을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상장 이슈, 두산 로보티스의 네. IPO도 모멘텀이 됐었고 이 삼성전자의 그 웨어러블 로봇이잖아요. 출시가 네. 계속 밀리고 있는데 네. 하반기에는 출시될 거란 기대감에 또 이게 네. 로봇주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웨어러블은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무슨 그쵸. 뭐죠 휴머노이드는 조금 좀. 앞서간 것 같고 그죠? 예. 이렇게 입더라고요, 로봇을. 예, 예. 네. 예. 어떨까요, 앞으로? 로봇 영향이. 이제 착용하는 로봇이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 시장은 이미 이제 첫 단계가 그쪽으로 갈 거라는 게 계속 나왔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일부 적용을 많이 시키고 이제 이거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했었고,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군사용 로봇에도 이런 게 적용되는데 그렇죠. 이제 군인들이 오랫동안 행군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너무 높은 지역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럼 다리가 되게 피로하고 다리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로봇이 보조를 해주거나,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변형시켜서 이제 군내에 들어갔던 기술을 변형시켜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환자들, 그 다음에 이제 다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아니면 노동 현장에서 보면 되게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된다거나, 네. 아니면 계속 서서 일해야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것들이 이제 나올 거고, 근데 삼성에서는 아마 이제 이게 의료용으로 해서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출시는 아마 언제 될지는 저도 뭐 이재용 회장도 아마 모르지 않을까. 그렇죠. 예, 계획은 나와 있는데 네, 네.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완벽한 걸 보여주기 위한 이제 행사를 아마 할 텐데 그게 이제 뭐 공개가 되면 또 그때 또 한번 모멘텀을 받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오늘 마지막 역이 로봇 그리고 AI 역이잖아요. 네. AI 섹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챗봇 관련주 중에서도 솔트룩스랑 셀바스 AI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모멘텀이 어떤 게 있나 싶은데 상승세를 보였더라고요. 강세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지금 하이퍼 클로버 X 같은 경우는 조금 실망을 하고 좀 지켜보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네이버는 워낙 또 덩치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얼마나 돈을 벌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솔트룩스는 루시아 GPT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솔트룩스가 그래도 한 연역이 한 20년 가까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다가 보니까 오늘 이제 삼성이랑 협업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삼성은 오히려 이제 오픈 AI 쪽이랑 거래를 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솔트룩스한테 자문을 구해놓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을 네.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뭐 SDS도 또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B2B 사업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그렇죠. 예, B2C는 사실은 퍼지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퍼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근데 이제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금방 퍼지지만 네. 사실은 AI를 일반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용할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뭐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오피스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이 이거 패키지를 사줘야지 돈이 되는 사업이고요. 네이버 하이퍼콜라보엑스도 마찬가지로 B2B에 그렇죠. 강점을 둔다고 했고 지금 루시아 GP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B2C 관련된 상품도 내놓는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AI를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라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아마 화두가 될 거고 계속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컴이라든지요, 뭐 네.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그 카카오도 지금 이제 11월인가 그 AI 공개하잖아요. 주로 이제 B2C인데 네이버나 지금 말씀하신 우리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 전화 ARS 이런 거 하면은 무지하게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챗봇으로 하는 거 이거 다 AI잖아요. 그렇죠. 그죠? 결국 보니까 AI는 B2B를 하는 기업이 어디고 어디가 그걸 잘할 수 있는지를 주목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디랑 거래를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이제 예. 솔트룩스가 굿비라는 아까 뭐 이제 네. 예, 말씀하셨던 저희가 타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네. 솔트룩스가 한 그게 건데 옛날에 그 저 우리 코로나 뭐 네. 백신 맞을 때도 뭐 국민비서라고 맞아요. 했던 게 굿비 국민비서. 아니에요? 예, 네, 뭐 맞습니다. 문자로도 오고 SNS도 예, 예.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 하면 이제 한꺼번에 쫙 다 보내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였을 텐데 네. 이제 그게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게 그건 일방적인 소통이었다라고 하면 아, 이제 어떻게 보면 양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 저는 이거 통화하시는 분들 안내에서 뭐 123 뭐 그 콜센터 120 콜센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직업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AI가 바뀌면 예, 다 너무 대체를 하겠죠. 너무 이렇게 숙연하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가 없고요. 예, 다 우리는 대체되지 않을까. 예. 우리는 이제 기업으로 직업을 네. 기업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솔트룩스나 셀바스 AI는 사실 다 그쪽이 꽤 오랜 예. 국내에서는 업력이 있고 예. 사실은 지금도 이미 그 기업들과 하는 업체예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AI는 물론 뭐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AI만 좁혀서 보면 또 최근에 의료 AI들 주목을 받고 있는 경우, 루닉 같은 경우 사실은 증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렇죠. 또 아주 너무 급등해서 조금 걱정도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네. 의료 AI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의료 AI도 지금 이미 이제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모델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할 것 예.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딥노이드라든지 그러니까 MRI 분석해주는 그런 쪽, 그다음 뇌혈관 질환 관련된 쪽을 하고 있는 딥노이드나 JLK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고요. 뭐 그전에 루닛이나 뭐 루버 같은 그 루닛 같은 경우는 뷰노. 뷰노 같은 뷰노.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근데 이제 뭐 저도 그 회사들을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게 조금 너무 사업 영역이 구체화되지 않고 너무 크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돈을 당장 벌기는 어려운데 기대감이죠. 네. 예, 딥노이드나 JLK 같은 경우는 이미 JLK는 이미 병원 한 160개에다가 프로그램을 깔아놨고요. 예. 이제 돈 벌 일만 남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돈이 빨리 찍히면 네. 생각보다 근데 주가는 그쪽이 더 안 가고 있는데 한번 상승 후에 좀 쉬고 있죠. 근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는 2차 상승으로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장은 그쪽일 텐데 틈새로 공략할 거면 차라리 MRI 쪽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라 네. 뇌질환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빨리 알아내야 되거든요. 예. 아. 4시간 반 안에 안 하면 기능이 골든타임. 골든타임이 4시간 반이랍니다. 예. 네. 예, 그쪽에서도 이제 숫자가 나오는 쪽,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쪽을 포커스를 가져야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AI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의료 AI 얘기도 했고 네. 저희가 챗봇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의료 AI는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럼 그래도 오픈 생성형 AI 이쪽에 투자 관점이 조금 더 나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어떨까요? 지금은 저는 그냥 솔트룩스 정도는 조정받을 때마다 사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음 AI도 최근에 급등하긴 했는데 네. 그쪽이랑 솔트룩스가 아마 이제 같이 가는 형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은 진짜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전에 네. 그 인터넷 붐이 한참 일 때 네이버 그다음에 그 당시엔 다음이었죠. 이 두 회사만 살아남고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막 다른 회사 야후 막- 같은. 야후, 뭐 엠파스, 그렇죠. 많죠. 네. 많았죠. 라이코스, 네, 뭐, 맞아요. 네. 예, 야후는 일본에서만 살아 있고, 네. 네. 예, 우리는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만 살아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처럼 AI 아마 이런 오픈형 AI 이런 쪽은 또 하이퍼클로버 X가 장악을 하게 될지 아니면 카카오가 그걸 따라잡아서 똑같이 지금 유지를 할지 아니면 오히려 솔트룩스 같은 회사들이 제2의 카카오가 될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로봇이랑 AI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예, 로봇 관련주부터 좀 얘기해 로봇 주세요. 관련된 관심 거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항상 전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 상장 전까지는 좀 쉬지 않겠나 오히려 레인보우는 네. 그런 뭐 변동성도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좀 지금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지만 기대감이 있는 뉴로메카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메카요? 유로메카는 또 어떤 다른 이슈가 있나요? 통닭 튀기는 로봇을 만드는 예, 네, 치킨 로봇. 치킨 로봇. 치킨 로봇. 아. 네. 협동 로봇이죠. 아니면 뭐 대기업이랑 협업이나 이런 이슈도 있는지 궁금해서. 포스코랑의 협업도 있죠. 포스코와의 협업도 있고 네. 그 대표이사분이 아마 포스코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포스코와의 협업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하나 쪽에서 지금 이제 그 하나 로보틱스 상장을 하는 출범을 시키는데 네, 네. 그쪽도 이제 하나 리조트 앤 호텔인가 호텔 앤 리조트 거기가 이제 2대 주주로 들어옵니다. 이제 그쪽은 주로 식음료 관련된 걸 하고 있는 그렇죠. 데인데 네. 그래서 음식 관련된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근데 뉴로메카랑 뭘 한다고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시장에서는 그러면 뉴로메카랑 뭐가 하는 거 뭐 아니야? 하는 거 하지 아니야라는 않을까? 기대감이 예, 해야지 뭐 이렇게. 예, 협업 기대감. 뭐 아니면 뭐 더 나아가면 지분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예. 아니면 협업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고 네. 뉴로메카 쪽도 지분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대표이사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아 떨어지면 또 한 번 이슈는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AI는 아까 말씀하신 솔트룩스. 예, 솔트룩스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루시아 GPT가 출범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손비서라고 해서 이제 B2C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카카오가 사실은 카카오톡으로 처음에 돈을 못 벌었지만 카카오톡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장할 때 다음이랑 합병할 때 굉장한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똑같이 뭐 손비서라고 해서 이제 10월에 베타 오픈 예정인데 네. 저 나오면 한번 써보려고. 뭐 하는 건가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아직 저도 뭘지 잘 안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면 네. 손으로 뭘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를 좀 덜하게 해주지 않겠나. 대신해주지 않겠나. 네. 예. 뭐 말로 하면 텍스트로 지금 써주나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죠? 예. 그런 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해주거나 AI 관련주 네이버는 지금 조정받을 때 매수 기회입니까? 네이버는 그냥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랑 똑같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랑 거의 똑같은 느낌이어서 그래요? 그렇죠. 지금 AI 반도체 그렇게 난리 났는데 하이닉스 사실은 뭐 별로 올라온 거 별로 없죠. 네. 삼성전자도 7만 원 갖다 놓고 지금 되게 헤매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러니까 네이버도 약간 그렇게 대형주기 때문에 큰 자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 좀 느릴 수는 있다. 하지만 한 1년, 2년 지나고 나서 보면 또 다른 기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뭐 자식들을 위해서 좀 사놓으시는 게 물려주는 주식 느낌으로. 아빠 왜 네이버 한 주도 없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건희 부장님과 오늘 뭐 가장 핫한 섹터였습니다. 로봇 그리고 AI 관련주 최근 이슈와 함께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부장님 모시고 저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두 분 먼저 얼른 퇴근해 보시죠.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로운 경제 채널 EBC